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2년 8월 마지막 주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주 후반에 파월의 금리에 대한 인상 때문에 급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지표는 전체적으로 나쁜 점은 없었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를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반등했다 내려오고 반등했다 내려오면서 아주 괜찮은 모습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매 판매가 계속 10%대 이상에서 하락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사실 감소 속도도 매우 좋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면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걸 극복하고 소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쁘게 볼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조업 PMI 선행지표인데요. 급락했다가 횡보하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 이렇게 오래될 걸로 예측을 하면서 점점 더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PMI도 보시면 서비스 PMI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PMI는 그냥 거의 이렇게 내수용 업체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점점 움츠러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건 좀 너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평균이 이 정도 근방이니까 좀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제조업과 서비스 쪽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PMI 지표가 지속적으로 이제 안 좋아지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다기보다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도 보시면 주택시장은 이때쯤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금리 영향을 워낙에 바로바로 받는 시장이니까요. 거의 급락 모드 수준입니다. 지난 약 8개월간 거의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라고 하면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30년 고정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처분 소득은 줄 수밖에 없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 달에 6% 가까이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도저히 집 사서 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눈치도 보고 그러고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그리고 30년 내구재 주문이군요. 오타입니다. 내구재 주문을 보면 10개월째 거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가 드디어 요번에 0%로 돌아섰습니다. 역시나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이어 내구재 주문까지 모두가 다 금리의 인상 영향권 하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 PMI도 그렇고요. 주택도 그렇고 모기지 금리도 그렇고 내구재 주문도 그렇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력 하에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펜딩 홈 세일즈, 계약 중에 놓여 있는 주택 판매 건수입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 이익을 보면 분기별로 얘는 후행성이니까요. 그동안에 계속 어느 정도 소매 판매가 버텨주고 다른 실물 경제 지표들도 버텨주면서 계속 기업들 이익은 어느 정도 안 좋아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장 지표들로만 보면 기업 이익은 또
하락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PMI와 기업들 이익 관계는 거의 동기율이 90%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개인 소비 물가 지수를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뭐 개인들이 소비하는 물건들의 가격도 상승률이 급락했습니다. 조만간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추세적 움직임으로 보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약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급락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유가와 뭐 다른 가격들이 많이 내리면서 수입 물가도 그렇고 이런 건 예측은 했었고 또 예측도 다들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뭐 급락할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못했었죠. 뭐 대부분 다 0.5나 0.3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핵심 개인 소비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내리니까 유가라든가 이런 건 더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포함하게 되면 뭐 개인 소비 물가 지수를 보시면 고점인 6.8%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 동안 뭐 이어질 것으로 예측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연준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세 번 정도 계속 연속이 되어야 연준에서 추세적 하락으로 보고 금리 인상 정책에 변경을 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이제 처음으로 내려왔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가가 추세적으로 내려왔다고 확인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타가 많아져 자꾸 죄송합니다. 일단 퍼스널 인컴, 저 개인 소득인데요. 여기도 증가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지출도 이렇게 가계의 개인들의 소득과 지출이 둘 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물 경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전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니까 가게나 기업이나 예전만큼 그렇게 나가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 쉽지 않은 거죠. 소비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도매재고입니다. 소매재고 지표도 마찬가지지만 도매재고 지표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생산 쪽이나 이런 쪽도 증가율이 되게 감소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도매재고도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장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플레가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는 초기 정도로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의 주간 움직임은 뭐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조정 모드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번 주도 조정 후 상승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장은 예상대로 조정 후에 주 후반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파월의 발언으로 마지막 날 급락했죠. 이유인즉슨 금리 인상이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물가 증가율이 연준은 이걸 또 계속 잡겠다고, 고통스러워도 계속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라고 얘기했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일, 12월간에 파월이 트랜지트리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늦췄는데요. 이제 뭐 늦었지만 어서 실물 경제를 쫓아가야겠죠. 그리고 이런 연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이 되면 시장에서 뭐 원자재 가격을 일부러 비싸게 살 이유도 없거니와 월세나 집세가 이렇게 좀 다 안정적으로 되고 주택 가격도 안정적으로 되고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은 저절로 잡히게 되겠죠. 여기다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나서 공급 사이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은 좀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소비, 선행지표의 지고까지 일체의 상승률을 감소하면서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돌아서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 실업률이 되게 낮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실업률을 보면 아시겠지만 노동시장은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소비와 지출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물 경제는 어차피 위축 사이클로 들어갔고요. 짧게 이 사이클을 끝내고 나오면 시장은 금리 인하권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제 작은 사이클에서는 조정 후 상승이 되겠지만 큰 사이클로 보면 이제 뭐 큰 상승장의 초입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